전문가를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소연 전 북한 인민군 상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상륙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훈련입니까? 예,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륙 훈련과 반상륙 훈련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상륙 훈련은 글자 그대로 북한이 말한 바대로 남반부 우리 대한민국 전역 어디든 상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의미고요. 반상륙 훈련은 우리 한미연합 상륙 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도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해공 모든 전력들을 투입을 시켜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북한은 최근 우리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쌍용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해병대, 한미 해병대가 상륙을 해서 상륙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내륙까지 진격하는, 그 내륙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의 지휘부까지도 목표로 하는 그런 상륙 훈련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경남도 7군단 그 산하 병력들, 장비들, 그리고 관련 동해 함대 그런 세력들을 종합을 해서 훈련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한미가 그런 상륙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남한 어느 지역도 다 상륙을 해서 소위 말하는 남반부 해방작전, 서울 해방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측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 지도자는 결코 굴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군과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훈련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륙 훈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 매년 3월이면 우리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에 대응한 그런 맞불 작전으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진행됐지만은, 이번에는 지난해의 그 3월경에는 서해 5도에서 뭐 섬 타격 또 소탕 작전, 또 그 점령하기 위한 이런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주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즉 우리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대응한 내륙에 들어가서 동해 내륙에서 훈련을 했다라는데, 그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훈련 참관에 김정은뿐 아니라 대거 핵심 간부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핵심 간부들과 김정은이가 참관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국가급 대규모 그런 군사 훈련임을 과시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서울 해방 작전이나 또는 남반부 해방 작전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김일성 시기에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6.25 전쟁 같은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까지 구사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한편으로는 결속하려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은 상륙 작전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6.25 전쟁 때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해서 50일 만에 대한민국을 석권하고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결국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갔던 김일성이가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이 배후가 차단이 돼버리고 결국 김일성이가 이 후퇴, 쫓겨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북한으로서는 상륙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상당히 그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이 김소연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많이 공개가 된 사진들을 보면, 뭐 핵탄두 앞에 두고 뭐 김정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항상 까만 모자에 같은 외투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같은 날 다 찍어놓고 따로따로 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저는 저 복장 같은 것이 네. 김정은이가 역시 그 김일성 따라하기라는 이런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김정은이한테 옷이 한 벌밖에 없겠습니까? 예. 각 고가의 돈을 들여서 온갖 좋은 옷은 다 입을 건 뻔한 건데 네. 저런 훈련 참관할 때 저 모습들이 옛날 60년대, 70년대 김일성이 인민군 구분대나 또는 그 항일무장투쟁 시기 이런 모습들 사진들 보게 되면 김일성이 입었던 옷들하고 거의 근사하게 정말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즘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대북 제재라는 것과 함께 민심이 엄청 지금 오수선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와 함께 김정은으로서는 5차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춰야 될 이런 그 성과적을 올려야 될 이런 그 또 임무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김일성 부각하기 위한 이런 이미지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네. 하루에 모든 걸 다 찍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핵탄두 공개하는 거 또는 그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타격 연습 또는 뭐 이 재진입 재진입체를 놓고 모의 실험하는 것들을 네. 나름대로 소위 북한판 70일 작전 핵과 관련된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70일 작전 그런 시나리오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네. 마지막 7차 당대회 5월 달 7차 당대회를 예정대로 연다면 그때는 승리자의 대회 우리는 이러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굴복시키고 남반부를 불구복시키고 우리는 승리자의 대회를 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를 보여주다 보니까 앞에 무슨 핵탄두 이제 폭발 장치도 있고 핵탄두 모양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밀을 너무 빨리 많이 알려준 건 아닌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지금 아마 북한 내에서 노동당 그 5차 대회와 70일 전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노동당 그 5차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린 겁니다. 실제 김정은이 체제가 지금 우리가 뭐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하지만은 이 당대회를 통해서 자기 체제의 그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대회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와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얼마만큼의 성과라는 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들이 지금 제일 원하지 않았던 대북 제재라는 이런 큰 장벽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 당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70일 전투라는 과제를 내놨고요. 핵 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은 지난 4일날 김정은이가 언제든지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하라라는 이런 그 지시문을 받들 또 임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과도한 충성 경쟁 속에서 김을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한 김정은으로서는 이 당대를 잘 맞이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내세웠던 것이 바로 핵과 경제 건설이라는 이런 병진 노선이었습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한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 미사일 관련 70일 전투를 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고 이에 대한 지금 충성 경쟁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충성 경쟁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을 어떻게 보면 좀 해봐라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써리 노스에서 나온 것이 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 같다라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 판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라고 있고 우리 국방장관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언급을 했군요. 북한이 정치적인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38로스에서 공개한 그 사진에 보면은 지난달 6일, 14일 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진을 보고 실제 지난 4차 핵실험 1월 초에 있었던 4차 핵실험을 한 그 지역 북쪽 갱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네. 말하자면 그쪽에서 물빼기 작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이 움직임을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핵실험 갱도와 또 다른 갱도를 준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물을 빼냄으로써 추가적인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이고요. 네. 또 남쪽 갱도 쪽에서도 제설 작업을 한 그런 흔적이 있고 물론 서쪽 갱도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추가 갱도를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존의 갱도를 보수함으로써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언급했듯이 언제라도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또 핵탄두를 장착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라고 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인공위성에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북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여주기식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돈이 필요한데 외화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유령 대사관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그 싱가포르 쪽에 그쪽에 그 낡은 빌딩을 지금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대사관이라는 이런 그 자기들 북한 대사관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군무하는 사람도 없고 뭐 문을 거기에 임대를 한 지 지금 6개월째 됐는데 거의 출근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 대사관이 과연 자기 임무를 수행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북한에서 외교를 맺은 나라에 각 대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실제 대사들이 나갈 때 요즘은 자식 1명, 자식 뭐 3명, 4명 중에서 꼭 한 명을 대동시키고요. 그 속에 자기 집안에 결혼한 여성까지도 다 대동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대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대사관 자체가 문을 닫아놓고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의 외화벌이 즉 뭐냐면 대사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외화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대사로 나간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대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는 장사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조 지폐나 뭐 마약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1년 동안에 할당받은 외화를 국가에 얼만큼씩 바쳐야 된다는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사로 나와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겠냐 말이죠. 그래서 뒤로 돌아앉아서 자택이나 또는 그 대사들 관저에서 임무를 따로 수행하면서 위조 지폐, 마약 달러, 또 더욱이 그 옆에 같이 나간 집안의 부인들은 콩나물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고 왜냐하면 대사들이 월급이 거의 200불에서 3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북한 정부가 할당시킨 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꼬집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북한 내에서 대사들한테 드나드는 기통수들까지도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기통수들의 문건은 검색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가방에조차도 위조 지폐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일본 기본적인 달러에다가 위조 지폐를 넣어서 장사를 하는 방식으로 즉 대사들이 그냥 일반 장사꾼 무역 범죄자죠 한마디로. 네.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대사관이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관광 사업도 활성화되어 있다. 마라톤이나 이런 부분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갈 수는 없지만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와 정권이 워낙 은둔의 정치를 해왔고 그렇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눈에는 평양이라든지 북한 주요 도시들을 가보는 것이 아마 굉장히 큰 호기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조건으로 이 호객 행위, 특히 북한이 직접 하기보다는 외국 여행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호객을 해가지고 이제 들여오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외국 그 여행사 웹사이트에 금년 4월에 평양 마라톤, 보통 4월 이제 소위 태양절, 김일성 생일 그 축전을 계기로 해서 평양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보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여행 경비가 드는데 이미 그 매진이 다 됐다고 그래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그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좀 미묘한 그 변화 움직이 보이는데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 감소하는 대상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가 이제 한 2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이 관광과 관련된 영역까지 지금 제재와 관련된 여파가 아직 덜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관광객의 그 감소의 움직임은 최근에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억류가 됐고 15년 교화형이라고 하는 아주 그 벌을 받았어요.
아마 그것이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격화되면 아마 이 관광 영역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옛날 구형 리프트를 타고 가던 김정은이 최신의 또 곤돌라로 바뀐 마식령 스키장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뭐 끝으로 이소연 씨께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 정말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즐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아마도 고위급 간부들이나 또 국가적인 혜택을 받아서 아마 선물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지금 뭐- 하루 가서 놀다 오세요. 이 정도?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이나 당 간부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의 별장 옆에 그들의 별장도 지어주고 그들 이름으로 간호사, 심지어 요리사까지 대동을 해서 그들에게 선물, 그 휴식이라는 걸 주고 있는데 마식령 스키장의 지금 비용이 하루 들어가서 쓰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그러고 가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250개 정도가 호텔에 지금 있고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은 150개 정도입니다. 네. 즉 인민을 위한 지도자인데 북한 인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앙당 간부들 그들에게 이런 선물 정치를 함으로 해서 자기 체제만 유지를 하고 그냥 배고픈 주민 굶어 죽어가는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